농업 경영인 한 분 초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0월 20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에는 주간 똑똑똑으로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청년, 20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또 청년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좀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주제를 잡자고 하신 게 이진성 편집장이신가요? 아, 네. 어떤 이유였는지. 네. 일단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청년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주연영 기자에 대해서 먼저 물꼬를 트게 되었는데요. 네. 이 뉴스 코너에 인턴 기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해서 마이크를 꽉 움켜쥔 자세나 크게 뜬 눈, 그리고 네. 이제 떨리는 목소리나 그런데도 또랑또랑하게 이제 말하려는 어이구. 태도. 예, 당황했지만 횡성수설하면서도 끝까지 말을 하려는 자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공감을 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게 놀리는 거 아니냐,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렇게 볼 수 논란을 있겠네요. 낳으면서 좀 많이 화제가 됐고요. 이런 모습들을 배우가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또 연기력으로 이제 큰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이 캐릭터 등장 초반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롱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비판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젊은 여성의 말투와 태도를 정형화해서 그걸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성 캐릭터다 보니까 네. 남성 캐릭터가 서툴 때의 모습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부각이 되었고 예를 제스처라던가 들자면 말투라던가 예. 궁지에 몰리니까 울면서 이제 못하겠다고 운다든가. 하고 나가는 것이 첫 방송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런 말투가 이렇게 정형화되면 앞으로 이렇게 말한 여성들이 실제 하는데 이 여성들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더 무섭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기지 않겠느냐, 불안해하고 또 떠는 사람을 보면서 웃는 게 재밌느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 울면서 도망가는 장면에서 여성은 감정적이고 무능하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연영 기자가 거기서는 이진성 편집장하고 나이가 비슷한 건가요? 저보다는 좀 많이 어리시죠. 그러면은 양재 활동가하고 비슷하신 건가요? 네, 저랑 한 살 차이 좀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보시면서 솔직한 감정이. 저의 경우에는 예. 사실 코미디 프로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뉴스로서 이 논란으로서 이 장면을 처음 보게 됐어요. 네. 그 과정에서는 안영미 희극인님께서 하셨던 예전에 분장실의 강 선생님이라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코너에서는 이것이 되게 어떤 기존 사회의 어떤 기성세대와 이 기성세대의 어떤 소위 꼰대적인 면모들을 잘 풍자했다고 비판을 받는데, 네. 되게 극찬을 받는데, 네. 그것에 비해 왜 이 코너는 논쟁이 될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서 저의 고민은 이 분장실의 강 선생님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 우스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코너에서는 사실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어리숙함, 미숙함이 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게 되게 좀 저는 씁쓸한 대목이네요. 네, 씁쓸한 대목이기도 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활동하는 여성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말하기의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그것은 사실 내가 그 말하기 시작할 때 내가 타인에게 오해될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좀 즉 평가받는 위치에서 오는 고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뭔가 진중하게 피드백하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코미디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이것이 불쾌하거나 나의 어떤 트라우마적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반응들도 있었군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일단 연기자의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서 일단 처음에는 웃었고요. 네. 그걸 재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런데 이제 이 주현영 기자가 보여주는 많은 디테일이 학교나 취업 동아리에서 배운 대로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연습하거나 배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저거 하고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아니, 있거든요. 배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취업 때문에 다 연습을 취업 동아리 이런 데서 합니다. 면접 스터디 이런 데서 다 배운 대로 이제 혹은 이제 발표 수업 같은 데서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공감성 수치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웃기다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이 사람이 바로 같은 이유로 너무 현실적이어서 같은 이유로 자기 어떤 불안했던 상황이 떠올라서 좀 혹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해가 가서 짠하거나 슬프다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네. 20대들의 말투가 이 주현영 기자하고 비슷한가요?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이 공감성 수치라는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 코미디에서 위로받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숙한 말하기는 어딜 가서 말하면 안 될 흑역사. 나 그랬던 적 있었지. 이 정도의 흑역사로 여겨지는데 내가 흑역사로 느껴졌던 어떤 지점을 누가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TV에서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로 나도 늘 그런데 라는 댓글이 달린다는 것에서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마음들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어떤 여성화된 방식의 표현이라는 점이 어렵기도 했어요. 일종 시종일관 좀 손을 모으고 방송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이 사실 남성이었으면 사회초년생이어도 드러나지 않았을 모습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성이 이런 경험들에서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이 위축되고 더 많이 평가받는 위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남성들보다 눈치를 많이 보거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코미디 안에서 조금 더 충분히 설명되고 있나? 충분히 고려되고 있나?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주현영 기자의 말투가 요즘 20대들 여성의 말투라고 이제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빈호과 의사가 이 영상을 분석한 그분의 말하기를 분석한 영상을 봤는데 그런 게 다 있군요. 네, 굉장히 긴장한 상황에서 공실력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낮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혀가 말려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그 꿀먹은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말하기 현장에서 훈련이 안 된 분들에게서 좀 자주 보이는 양상이긴 해요. 꼭 여성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야 하고 전문적으로 보여야 한다. 리더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요즘의 교육 현실에서 탄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예전과 달리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발표라던가 그런 항목들이 하나하나 다 세분화돼서 마치 학생 단계에서부터 면접을 보는 것처럼 많은 이제 발표나 토론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그게 됐거든요. 다 평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점수화되고. 네. 그러면서 또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롤모델로 제시가 되면서 굉장히 발표를 잘하고 능수능란한 평생을 고민했던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능수능란하게 발표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항목으로 되면서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말을 능숙하게 잘하고 발표를 잘하고 이런 것들은 성적과 크게 연관이 없었거든요. 성과와. 근데 요즘에는 그냥 성적만 점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외향적이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발표를 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모습까지 갖추어야 되는 거죠. 너무 완벽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말하기가 많이 좀 보편화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기질과 싸워가면서 떨지 않고, 그리고 모른다고 말하면 바로 감점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모른다는 말은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횡설수설이 나온 거군요. 모른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시간을 끄는 장면 같은 것들이 이런 식의 20대들이 요즘에 공적인 말하기에서 갑자기 내던져졌을 때 이렇게 많이 보이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동안 미디어가 보여준 청년의 모습이라는 건 청년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뭐 인터뷰한다든가 뭐 스타트업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표가 됐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그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비춰본 적이 없어서 어찌 보면 너무 그 주현영 기자 같은 캐릭터가 그동안에 보편적으로 보지 못했던 미디어에서는 보편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좋게 볼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사실 그동안 미디어가 청년 혹은 청소년들을 다뤄왔던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를테면 요즘 인터넷 신조어 중에선 갓기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뭐요? 갓기? 그래서 갓기? 이제 예. 그 신이라고 불리는 갓과 애기의 합성어로 갓애기라는 뜻인데 예. 10대 국가대표나 아이돌 같이 좀 유능하고 예외적인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뭔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은 존중받거나 추앙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미숙하거나 평범한 청소년들은 여전히 뭐 어른보다 못한 존재이고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여길 때 좀 평범하고 많은 청소년들의 삶들이 되게 지워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미숙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 미숙함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현영 기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미숙함이 전문성의 결여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숙하게 그 현장에서 오래 있어서 잘 적응하지 않았기에 나오는 어떠한 그렇죠. 예민함과 날카로운 문제의식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미숙함이라는 게 그저 나아져야 하는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전문성이 너무 갖춰지게 되면 그냥 어떤 패턴에 빠지기 쉬운데 네. 그렇지 않음으로써 오는 미숙함으로써 오는 새로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때 방송 처음 할 때 엄청 미숙했는데 사고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주현영 기자 캐릭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처음 표현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조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응원을 하신다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뭔가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20대를 뭐 희롱한다 이런 희화한다는 비판에서 이제는 조금은 자유로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6번째 코너까지 방영이 되었고 이제 반응들을 보면은 다들 이제 주현영 기자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여유로워진 거 보니까 1학기 후반 정도까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는 처음 하는 거라서 엉망진창이었다면 이제는 좀 1학기 후반 정도다. 이런 시청 후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웃음이라는 게 현실 반영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합적인 층위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전보다 젠더 감수성이나 약자에 대한 폭력에 되게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러한 논란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어떤 의견이 새로 나왔을 때 뭐 웃자고 한 얘기에 뭘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런 측면을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그렇죠. 있고 이런 논란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웃음의 정치적인 요소를 따지자면은 사실 단순히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슬프게 만들었다는 감정적 수신 차원을 넘어서 그 웃음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여성의 말투나 태도를 대상화하고 정형해서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비판도 충분히 타당한데 네. 이 쇼 안에서 주현영이 어떤 사람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주현영 기자라는 캐릭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가 사실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대답을 잘해낸 뒤에는 또 응원을 하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별것 아닌 일에 뿌듯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좋은데 약간 열받는다라고 약간 장난스럽게 네. 하는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이러한 재현이 비하와 조롱이 목적인지 아니면 현실의 디테일을 잘 캐치해서 이를 쇼적으로 잘 재구성했을 때 공감과 극적 재미를 끌어내는지 이런 거는 코너 자체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 코너 안에서 여러 인물들 간의 합 그리고 이걸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죠. 총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숙한 여성을 계속해서 내보낼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잘나고 능숙한 여성만을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가? 이런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의 목적이 결국은 시청자의 반응과 그들 안에서의 그 구조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에 웃는다면
과연 무엇을 떠올리며 웃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그렇죠. 들었고 사실 웃음에서는 어떤 정말 그 상황이 너무 재치 있어서 웃는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 공감을 표하거나 함께 씁쓸해하면서 웃는 것도 저는 사실은 개그나 코미디의 역할이고 일종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 이것이 안영미보다 주현영이 훨씬 더 이입하게 만드는 서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서사 속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입하거나 혹은 저건 내가 아닌데 나를 저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감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주현영 기자가 좀 자격 미달인 요즘 여자애들 뭐 요즘 여자애들 사회초년생들 문제 많아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좀 미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날카롭게 문제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거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주현영 기자의 질문이라는 건 되게 사소하고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되고 안영미 아나운서의 질문은 되게 그냥 받아 넘겨서 흘려 넘길 수 없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의 권력 관계들이 되게 묘하게 다가왔던 지점이 있는데 그럴 수 있네요. 그러한 주현영 기자, 안영미 아나운서의 권력 관계들이 좀 반전되는 양상들이 나오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죠? 안현미 앵커에게. 근데 그 상황이 반전이 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면 재밌겠다. 자, 이 사람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데 지금 속해 있느냐 자신이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주현영 기자를 보면서 또 웃을 수도 있고 또 불쾌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나눠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웃을 거고 어떤 분들은 불편할지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양쪽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기 모습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디테일에서 웃기다와 슬프고 불편하다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곧 자신의 일상이고 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은 아무래도 웃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저렇게 미숙하고 서툴었을 때 수용받지 못하거나 조롱받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 주변의 모두가 그것을 보고 웃는 상황이 되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미숙하고 서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쉽게 이제 비난하거나 몰아붙이거나 놀리지 않고 그것을 이제 웃으면서도 그 다음을 위해서 이제 포용력을 발휘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경험으로 나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너무 처해 있다면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나갔다면 지금 김다운님께서는 어차피 나이 들고 경력이 쌓이면서 말투도 차분해지고 태도도 다듬어지고 조롱이라기보다는 나도 미숙할 때가 있었지. 어차피 저 땐 다 지나간다는 공감의 웃음도 있다는 걸 좀 전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문성남님께서는 지금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두 분이 다 잘 지적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자, 지금 양지혜 씨께서도 이 웃는 자와 불편한 자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려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제가 처음에 이 극을 보고 이 극이 웃기지 않다고 느껴졌었던 건 오히려 내 주변의 사회초년생 혹은 활동을 그렇죠. 처음 시작한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않는데 사실 그렇게 황당무계하거나 서툴어서 웃음이 날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이 저는 오히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긴장해서 손을 떨기도 하고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그 말들은 사실은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모른다는 말이 두려워서 시작하는 말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의지와 직업의식과 자기 신념을 담고 있는 말들을 제 동료들은 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느끼는 가장 불편한 지점들은 그 미숙함이 표현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미숙함이 되게 황당하고 다른 이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만큼
어떤 비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예. 앵커가 화들짝 놀라고 당황할 만큼 황당무계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떠한 불편함을 가진다면 이것에 대해 그러한 불편함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긴장하고 초조해 가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까지 황당무계한 것들은 아니었는데 이 미디어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모두가 웃을 만큼 서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고민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그 내면에는 의지가 있는 거고 직업의식이 있는 건데 그것을 자칫 너무 가볍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도리어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런 면도 있네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20대, 30대 한 세대를 상징하는 이런 하나의 캐릭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지나가는 시간이긴 한데 어불성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뭐 G세대, Z세대 이런 이름을 불편해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청년을 다루는 방식 이것도 한번 여기 끝으로 저희가 좀 서로 한마디씩 어떻게 다루면 좋겠다.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현이라는 건 미디어가 현실을 선별하고 편집해서 재가공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의도가 개입된 구성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청년을 재현할 때는 사실은 뭐 대학생이라던가 수도권이라던가 비장애인과 같은 특정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거. 네. 이것들에 대해서 항상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균형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청년을 좀 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사실은 청년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취업준비, 세운근, 남성, 대학생 등등의 좀 전형적인 이름으로 불려왔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주현영을 비롯해서 조금 더 다양한 청년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되게 청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즘 청년들은 뭐 가벼운 걸 좋아한다더라, 뭐를 중시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인상평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 문화 정말 이해 못하겠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 될 때가 많고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이해 불가능한 존재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떠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러한 문화적 정서를 가지게 됐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을 호명할 때 이게 다른 세대들과 다르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되게 괴상한 존재로서 묘사하는 경향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를 보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몇 가지들이 저희한테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주간 똑똑똑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20대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청년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